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어떤 밤에는 시간이 조용히 내 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도 아마 당신 가운데 누군가는 불을 끄고 누워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이 멈추지 않는 밤 말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나는 잘 살아온 것일까? 왜 이렇게 마음 한쪽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당신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역시 그 길을 이미 오래전에 지나봤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면 항상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배우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고, 고민을 털어놓는 동료도 있었고,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그렇게 쉽게 변할 것이라고는 그때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라는 것은 참으로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하나 둘씩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이익 앞에서 등을 돌렸고, 어떤 이는 내 성공을 불편해했고, 또 어떤 이는 내가 기대하던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혼자 한자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내가 부족했던 것일까? 마음이 아플수록 생각은 더 깊어졌습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이 갑자기 차가워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일들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나무와 닮아 있습니다. 나무는 겨울이 오기 전에 스스로 잎을 떨어뜨립니다. 겉으로 보면 쓸쓸하고 비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무는 겨울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인생이 스스로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그 사실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말을 많이 배우며 자랍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말,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말, 오래된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항상 현실 그대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삶과 안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기 쉽습니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 사실을 조용히 배웠습니다. 어떤 제자는 젊은 날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평생 의리를 지킬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이해관계가 생기자 그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화가 났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조금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본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위에 기대를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위해 무언가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를 오래 알고 지냈으니 그는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마치 오래 서 있던 집이 한순간에 기울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한때 30년을 함께 지낸 친구와 멀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처럼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시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의 마음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 곁에 사람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면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당신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게 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남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몇 사람과 조용히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그 몇 사람마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사실 두려워해야 할 공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들어와 앉을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래전 어느 밤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방 안에는 작은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밥을 먹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가족처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돈 문제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관계가 있으니 결국 마음이 먼저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눈빛은 내가 알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결국 자신의 선택을 말했습니다. 그 선택은 나와 다른 길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하게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오랫동안 그 일을 마음속에서 되씹었습니다. 술을 마시기도 했고 혼자 걸으며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쉽게 믿은 것일까? 그 질문은 한동안 나를 괴롭혔습니다. 당신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 믿었던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갑자기 낯설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상황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나쁜 마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나니 내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기대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대를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위해
무언가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를 오래 알고 지냈으니 그는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보이지 않는 짐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크게 흔들립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자는 생각이 아니라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얹어두지 말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이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자주 울렸고 약속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조용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보다 몇 사람만 남는 것이 더 깊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전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었다고 느낀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몇 사람과 조용히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몇 사람조차 보이지 않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에게서 상처를 배우고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받아들이며 자라난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누군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먼저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웬만해서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려고 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조용히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은근히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다른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움을 주었을 때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두 손을 잡으며 잊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도움을 주었을 때 그들의 표정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마움은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쯤이 되자 그 일은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변화를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돌아온 말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처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기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권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잔인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복되는 친절은 어느 순간부터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평범해진 일은 더 이상 고마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심지어 형제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는 경계가 더 쉽게 흐려집니다. 부모는 자식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니까 당연히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더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제가 재산 문제로 멀어졌다는 이야기, 자식과 마음의 거리가 생겼다는 이야기, 오랜 세월 함께 살았던 부부가 어느 날 낯설게 느껴진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된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가 없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한 가지 태도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정중한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차갑게 사람을 밀어내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웃으며 인사를 하고 필요한 예의를 지킴. 그러나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나의 약함이나 두려움이나 욕심을 모두 꺼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삶을 내가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마치 내가 예전보다 냉정해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태도가 관계를 더 오래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숨결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움직임에도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크게 다투었던 한 동료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로 남았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그것이 차가운 관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다시 다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을 다시 열어둘 필요도 없습니다. 용서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면 됩니다. 하지만 경계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잠시 바꾸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모습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움의 크기가 아니라 거리의 균형입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적당한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그 자리를 찾는 일이 인생의 중요한 배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 그 거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씩 배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조용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가 어느 순간부터 잠잠해집니다. 약속이 가득하던 주말이 어느 날부터는 비어 있습니다. 처음 그 시간을 마주하면 마음이 조금 낯설어집니다. 나는 정말 혼자가 된 것일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도 그런 밤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창밖에는 바람 소리만 들리는 시간 말입니다. 나 역시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예순을 넘기고 연구실을 정리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수십 년 동안 내 삶의 중심이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이 벽을 가득 채우고 학생들이 드나들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나는 하나씩 책을 정리하며 서랍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던 발걸음 소리도 사라졌고 강의실의 열기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해방감이라기보다 설명하기 어려운 빈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가 혼자 남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외로움과 고독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내 곁을 채워주지 않을 때 느끼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채워질 수 있는 빈자리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조금 다릅니다. 고독은 내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나는 한 번 큰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몇 달 동안 거의 혼자 지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고 집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계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나는 매일 잠깐씩 조용히 앉아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나쳐왔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괜히 고집을 부렸던 순간도 있었고 먼저 사과하지 못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남과 경쟁하며 괜히 마음을 좁게 만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시간은 맑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창문을 열어 방 안의 공기를 바꾸는 것처럼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나 자신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늘 조금씩 자신을 조정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조금 숨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도 완전히 솔직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진짜 자신의 마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고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선물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에 내 이름 앞에 붙어있던 여러 역할들이 조금씩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 역할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남에게 설명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독서였습니다. 작은 화분을 창가에 두고 흙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흙의 냄새를 맡으며 물을 주는 그 시간은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포기했던 악기를 다시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연주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소리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 채워진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도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속이 줄어들고 친구가 적어지는 것이 꼭 공허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이 깊어지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그 식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걷는 길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 침묵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벌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 태어나고 혼자 떠납니다. 그렇다면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쌓일수록 당신의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나면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도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젊은 날에 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곤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격을 단정하기도 했고, 한 번의 실수를 보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이해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세상을 꽤 잘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서둘러 판단해 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에 함께 일하던 사람을 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그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이 조금 거칠었고 표정도 무뚝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책임을 다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늦게 배웠지만 그 배움은 내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리더라도 그 말 뒤에 어떤 시간이 숨어 있을지 먼저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힘든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고 오래된 걱정을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속에서 쉽게 올라오던 불편함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사람과의 거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나 자신을 지키는 태도는 서로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지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잃지 말되 자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관계를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한 가지 조용한 진실을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오래 남는 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큰 사건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남겨진
따뜻한 기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장면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함께 웃으며 차를 마시던 시간, 길을 걷다가 나누었던 짧은 이야기,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앉아주던 사람의 모습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가능하면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밝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역시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말수가 줄어드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지나고 나면 나는 다시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작은 빛이 되어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거창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경쟁과 비교가 있습니다. 대신 나는 당신이 하루를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공기를 한번 깊이 느끼고 지나가는 계절의 냄새를 잠깐이라도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간들이 모이면 삶은 생각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더 흐른 뒤 당신이 조용한 저녁에 창밖을 바라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아마도 많은 일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잘한 일도 있고 후회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면들 사이에서 당신이 한 가지를 느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진심을 다해 살았다고.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해 대하려고 노력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충분히 따뜻한 삶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믿음은 다른 누구의 평가보다도 오래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